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에 대해서 배우기로 했죠? 시작을 해볼 건데, 제가 처음에 이 포지션에 대한 걸 소개를 드리면서 우리가 포지션을 배우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는 엄청난 친구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수직 정렬에 대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포지션이라는 애를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걸 알고 뒤에 플렉스까지 배우면 더 혁신적으로 수직 정렬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또 드렸었어요. 우리 플렉스는 아직 안 할 거고 이제 포지션이라는 걸 할 건데 아주 어메이징한 친구니까 잘 봐보세요. 일단 제가 섹션을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 이미지 태그를 만들 거고요. 이미지를 하나 가져올 겁니다. bnx.wa.gg 가서 우리가 쓰는 것 중에 이런 거 하나 가져오죠. 그냥 이미지 주소 복사, 그리고 여기다가 넣어주면 이미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밑에다가 div를 하나 만들고 티셔츠 라는 식으로 텍스트를 하나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섹션한테 보더를 좀 씌울 거고요. 그리고 얘 너비를 좀 고정시켜 버릴게요. 그리고 이미지가 섹션에 지금 가득 차고 있지 않으니까 얘한테 너비를 100% 줘서 이미지가 꽉 차게끔, 이러면 높이는 알아서 커지는 거잖아요. 이미지는 비율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 잠깐만, 얘 잠깐만 빼고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한테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줘볼게요. 자, 얘를 div를 인라인 블럭으로 바꿨더니 올라가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지의 기본 디스플레이는 블럭은 아니다 라는 거겠죠? 우리가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이미지는 인라인 블럭이에요. 인라인 요소는 우리가 아는 것 중에 A랑 스판밖에 없습니다. 근데 스판은 제대로 써본 적도 없죠. 나중에 여러분들 그냥 바로 실제로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특징이 크지 않은 애라서 잘 설명을 따로 하지 않는 거고요. A 태그가 인라인이고 이미지는 인라인 블럭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걸 지금 왜 보여드리고 있는 거냐면, 다시 얘를 바꿔놓고 얘를 잠깐 주석을 걸고 보여드릴게요. 얘가 div가 지금 주석이 걸렸으니까 얘는 지금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근데 헷갈릴 수도 있으니 얘도 주석을 걸어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이미지는 블럭은 아니죠. 얘한테는 디스플레이를 건드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인라인 블럭이라는 사실을 좀 전에도 확인을 했고, 지금 이거는 포지션과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상황이 지금 딱 이런 상황이 나와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바꿔볼게요. 혹시 차이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얘가 없을 때 그리고 얘가 있을 때 맨 밑에 있는 아주 약간의 여백이 존재하죠. 근데 언제 존재해요? 블락을 안 줬을 때니까. 이미지가 기본 디스플레이인 인라인 블럭일 때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자, 이건 이미지가 가진 특징은 아니고요. 이미지의 특징은 아니고 글자의 특징입니다. 자, 모든 글자는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실제로 애매해요. 보세요. 모든 글자는 아주 애매한 약간의 여백을 가지고 있다. 팩트입니다, 이거. 글자라는 거는 아주 애매하게 약간의 여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아무 디스플레이 블락을 주지 않으면 얘는 글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이미지는 글자화 취급이니까. 그래서 이런 여백이 생겼는데 얘를 블럭으로 바꾸면 이런 여백이 없어져요. 근데 사실상 생각을 해보면요, 블럭이든 인라인 블럭이든 어쨌든 너비 높이에 대해서 인라인 블럭은 너비 높이 둘 다 최소하고요, 블록은 높이 최소하고 너비는 최대화죠.
높이에 대한 부분, 지금 이 세로는 높이에 대한 부분인데 어차피 둘 다 최소화하면서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이 여백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글자는 무조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할 때 이 안에 뭔가 내가 내용을 담고자 하는 영역 안에 글자를 가지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여백이 거슬린다. 그러면 조정을 해서 억지로 맞춘다거나 아니면 블럭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 같은 걸로 입혔다. 안 나오네 애초에. 잠깐만, 이미지한테 주면 안 되죠? 섹션한테 줘야지. 여기 약간 보이세요? 이게 진짜로 여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섹션은 영역이 빨간 보더 라인까지니까 이만큼인 건 당연히 맞는 건데 이미지가 갖고 있는 여백 때문에 여기가 떠버린다라는 거죠. 약간의. 이게 막 엄청 거슬릴 정도로 심하진 않지만 대략 한 1, 2픽셀 정도는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교한 디자인을 할 때는 이것도 잘 판단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상황이 나왔으니까 보여드린 거고, 이제 진짜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인라인 블럭은 없애놓고 시작을 할게요. 어차피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너비가 최대이기 때문에 안 올라가잖아요. 자, 제가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입혀놓고 골드 같은 거, 이 여백 좀 신경 쓰이니까 이거 없애고 갈게요. 이렇게 붙여놓고 갈게요. 이 상태에서 포지션이라는 속성을 줄 건데 이 중에서 스태틱이라는 속성을 줄 거예요. 변화가 있나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포지션이 기본값이 스태틱이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포지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 포지션은 스태틱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본값이란 얘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두 눈을 크게 뜨고 여기 티셔츠 글자 쪽을 잘 보세요. 이만큼을 잘 보세요. 제가 스태틱을 지우고요, 앱솔루트라고 하는 속성을 줄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됐죠? 자, 지금 티셔츠라는 글자는 부모를 가지고 있죠. 섹션이라고 하는 부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모한테 감싸져 있나요? 아니죠. 심지어 얘 지금 너비가 어떻게 됐어요? 최소화됐죠. 얘 디스플레이 블록이잖아요. 우리 인라인 블록으로 바꾼 적 없잖아요. 근데 최소화가 돼버렸죠. 높이야 원래 최소화였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앱솔루트를 주자마자 너비까지 최소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벗어난 것도 모자라서 그냥 디스플레이 자체를 무시하고 최소화가 돼버렸죠. 자, 앱솔루트가 이런 걸 하는 앱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수업 페이지에 포지션 속성 정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누르고 들어가 보시면 디스플레이 속성 정리처럼 정리되어 있는 글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보죠. 이 정도면 잘 보이겠다. 우리가 처음에 스태틱 해봤죠. 얘는 너비 그대로 유지해요. 그리고 본질이 뭐래요? 사람화래요. 자, 얘가 왜 사람화인지는 앱솔루트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겹침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겹치는 거 불가능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일단 스태틱, 그리고 우리 지금 앱솔루트 해봤어요. 앱솔루트 여기 있습니다. 얘는 너비가 어떻대요? 최대한 줄어든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본질이 지금 뭐래요? 유령화, 유령의 집화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우리 고스트가 뭐예요? 유령이죠.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령. 그러니까 유령처럼 됐다 해서 유령화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유령의 집화는 뭐냐면 고스트 하우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령들이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령들이 사는 집처럼 됐으니까 유령의 집화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표현을 한 거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겹침 허용 뭐라고 하고 있어요? 겹치는 게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동,
하는 거에 뭐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으로 이동을 한다. 그리고 기준이 부모 유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사실 이거를 텍스트로만 본다고 해서 이해가 잘 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얘가 도대체 왜 고스트인지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앱솔루트를 준 상태인데 제가 얘한테요. 자, 얘 어디 갔어요? 이거 폰트 사이즈 좀 키워서 볼까요? 폰트 사이즈를 한 4알이 이 정도? 얘 어디가 있어요? 천장에 붙었죠? 저 지금 바디에 마진을 안 껐습니다. 바디는 현재 마진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섹션이 지금 이만큼의 여백을 남기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얘는 그딴 거 없죠. 그냥 무시하고 천장에 붙어버렸어요. 탑 0. 위에서 0만큼. 그럼 위에 붙어라 라는 거겠죠? 그래서 붙은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얘 어디 갔어요? 얘 맨 오른쪽 위 끝으로 갔죠. 그러니까 위에 붙어라 했는데 오른쪽에도 붙어라 하니까 오른쪽 위에 가서 붙은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누굴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얘는 지금 화면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티셔츠라는 텍스트는 누구한테 감춰져 있어요? 섹션. 그죠? 부모를 무시하고 화면 기준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게 앱솔루트예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고스트인 겁니다. 원래 우리가 기존에 알던 태그 안에 있는 부모 자식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태그가 자식이 부모를 못 벗어나요. 그렇죠? 부모를 벗어나서 막 어거지로 위치를 잡지 않는 이상 얘는 부모를 벗어나지 못하는 성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애초에 얘는 앱솔루트를 주자마자 부모를 무시하고 뛰쳐나왔죠. 부모도 심지어 얘를 자식으로 취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그래서 유령이 된 거예요. 전국구를 떠돌아다닐 수 있는 유령이 됐다. 부모도 통과해버리고 벽도 통과하고 그냥 화면 기준으로 마구잡이로 움직일 수 있다 라는 상태가 된 겁니다. 상황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웃긴 건 이걸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제가 탑0, 라이트0 준 뒤에 바텀0을 줬더니 얘 어디 갔죠? 어디를 간 게 아니라 늘어났죠. 자, 얘는 되게 특별한 애예요. 뭐냐면 얘가 이제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붙어있던 애인데 앱솔루트를 주면서 유령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까르르 하면서 돌아다니게 되는데 탑 0에 가서 붙으라고 하니까 얘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얘가 이제 유령이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유령이 탄생을 했는데 얘한테 야 탑에 가서 붙어, 위에서부터 0만큼 밀어, 그래서 탑에 가서 붙어라고 명령을 하면 얘가 일단 여기 와서 이렇게 붙어요. 자기 머리를 이렇게 붙여요. 근데 얘 보고 야 오른쪽에 가서, 라이트도 오른쪽에 가서 붙어 했더니 이쪽에 일단 왔어요. 그래서 이 팔끝을 얘는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잠깐 주석을 걸어 놓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이 됐지? 자, 얘가 여기 와서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이 팔끝을 여기에 붙였습니다. 이 상태예요. 자, 여기서 지금 바텀령을 줬죠. 그러면 얘가 원래 같으면 누군가 일을 못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개성을 부리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손해를 보면서 일을 못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얘가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텀에 가서 붙으라고 하니까 얘가 지 몸을 이렇게 늘려버려요. 좀 그림이 괴이할 수 있지만 이렇게 붙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레프트 0까지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팔을 여기로 늘려서 붙여요. 그래서 화면을 채웁니다.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부시죠? 뺄게요. 아우, 눈 아파. 자, 앱솔루트, 유령이기 때문에, 기준이 화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탑과 라이트,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이것들로 컨트롤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가능해요. 대신에 이러려면 이게 바로 적용됐네요. 얘가 있을 때 없을 때
너비를 잘 보세요. 늘어나죠. 너비 높이도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높이도 한 300픽셀 이렇게도 컨트롤이 돼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바텀 0에 가서 붙어라 라고 하면 얘 뭐라고 하겠어요? 이때는 일을 못합니다. 이때는 진짜 내 개성을 막아버리는 존재가 있는 거라서 이때는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너비 높이가 없는 상태에서는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이 네 가지를 가지고서 사이즈 조절도 되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데 너비 높이 둘 중에 하나가 주어진 상태다. 그러면 그거랑 연관된 애들은 누군가 하나 손해를 보긴 합니다. 그러면 너비가 개성을 부릴 때는 누구랑 누가 묶이겠어요? 레프트랑 라이트가. 높이가 고집을 부릴 때는 탑과 바텀이 둘 중에 하나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탑 0을 끄면 바텀에 가서 붙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거 해보자. 얘가 너무 커졌으니까 한번 줄이고 얘를 없애고요. 얘도 없앨게요. 그리고 나서 탑을 한 30픽셀 그리고 레프트를 한 20픽셀 더 가야 되겠다. 얘를 한 70픽셀 더 가야 되겠네. 120 더 180 이 정도 하고 높이 좀 더 늘리죠. 80. 자,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이 모델을 범죄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눈을 가려버렸죠. 얘는 지금 이미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 위에 덮여 있는 거예요. 이미지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포지션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면 미리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한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면은 2차원이고요. 이렇게 2차원인데 사실상 프로그래밍 언어 쪽에서는 이 Y축이 반대입니다. 이게 맞아요? 이런 개념도 있는데 이게 평상시였다면 이제 포지션을 배우게 되면 축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Z축을 그려놓고 3차원으로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있었으면은 이 위에 이 티셔츠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약간 평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면 됐다면 이제는 입체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유령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떠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사용해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죠. 내가 이 티셔츠라는 글자를 예를 들어 여기다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탑이랑 레프트, 라이트 이런 거 조정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돼요. 어디든 다 갈 수 있잖아요. 화면 기준이니까. 실제로 다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럼 이제 포지션을 배우게 되면 수직 정렬이 왜 가능한 거예요? 화면 기준이니까 화면 가운데를 개선해서 여기다가 위치를 시키면 뭐 수평 정렬, 수직 정렬, 가운데 애초에 화면 가운데 정렬이 되겠죠. 이런 것도 포지션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배우면 수직 정렬이라는 걸 간접적으로는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됐던 거고 이것도 실제로 해볼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얘를 다시 0으로 바꾸고요. 얘도 0인데 레프트가 아니라 라이트로 해놓고 자, 얘 지금 이쪽 가 있어요. 여기 와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섹션한테 포지션 얘도 앱솔루트를 줘볼게요. 자, 티셔츠라는 글자가 어디로 왔어요? 섹션 안쪽으로 들어왔죠. 근데 섹션 안쪽에 어디 위치하고 있어요? 오른쪽 위 끝에 위치하고 있죠. 자, 우리가 아까 속성 정리에서 봤던 거 유령의 집화 유령의 집이 된 겁니다. 누가? 섹션이. 지금 섹션한테도 앱솔루트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섹션은 유령이자 유령의 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유령의 집의 자식으로 있는 유령은 이 집을 벗어나지 못해요. 물론 이건 가능해요. 어거지로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얘를 라이트를
마이너스 한 200픽셀? 그럼 갑니다. 이거는 강제로 밀어버린 거니까. 사실 이렇게 강제로 미는 건 그 이전에 우리가 알던 방식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부모를 벗어나게. 왜냐면 우리 그런 거 해봤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역은 요만큼인데 글자가 막 이만하면 나갔잖아요. 이런 거 우리 경험해봤어요. 근데 얘도 이제 그거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강제로 줘야만 나갈 수 있다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닌 상태에서 00이면 화면 기준일 땐 당연히 여기 있었는데 지금 여기로 바뀐 거잖아요. 기준이 이 집 기준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섹션 얘한테 예를 들어서 뭐 라이트 0 얘도 가겠죠. 얘도 유령이자 유령의 집인 거니까 얘도 컨트롤 가능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싫어요. 만약에 나는 얘를 가두고는 싶어. 티셔츠를 가두고는 싶은데 얘가 유령이 되는 건 싫어요. 그럴 땐 얘를 주면 됩니다. 릴레티브. 얘는 유령이 아니라 유령의 집화예요. 그리고 얘는 겹치는 게 안 되고요. 너비도 그대로 유지해요. 스태틱과 다른 건 유령의 집이냐 사람이냐의 차이예요. 자, 스태틱이 왜 사람인지 느낌이 좀 오실까요? 유령은 겹칠 수 있죠. 유령끼리는 몸이 크로스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완전히 겹쳐질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얘를 보고 사람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서로 이렇게 손바닥을 맞대고 밀었을 때 얘네가 겹쳐질 수 있다면 밀리는 게 아니라 합쳐지겠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사람은 서로 반작용에 의해 밀려 나갈 겁니다. 튕겨져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스태틱은 사람인 거고 앱솔루트는 유령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릴레티브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얘가 앱솔루트가 아니라 릴레티브다. 뭐 일단 변화는 안 보여요. 얘도 근데 이동을 하긴 하는데 안 하네? 얘도 이동을 하긴 해요. 릴레티브도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이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이동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뭐가 다른 거냐면, 자, 지금 제가 얘한테 0을 줬을 때 원래 있던 모양 그대로 가만히 있었죠. 자, 이 섹션, 이 빨간색 보더라인이 씌워진 이 섹션 영역은 릴레티브가 되는 순간 이 자리를 자기 자리로 인식해요. 그래서 얘는 현재 위치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위치 기준으로 아까 제가 라이트 50 줬을 때 이쪽으로 들어갔죠. 이 위치 기준이니까 여기서부터 50만큼 민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들어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를 이쪽으로 보내려면 뭐 줘야 돼요? 네, 레프트를 뭐 한 100픽셀 줘볼까요? 그러면 간다라는 거죠. 100만큼. 아니면 이게 아니면 라이트를 음수로 주든가. 그럼 갈 거니까. 이렇게. 상황 이해되실까요? 앱솔루트는 기준이 화면이고요. 릴레티브는 기준이 릴레티브가 들어간 시점의 그 현재 위치, 본인이 갖고 있던 그 영역, 거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릴레티브는 겹치는 게 불가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밑에다가 DIV로 만들면 또 먹겠잖아. 근데 섹션 같은 걸로 섹션이 있네. 내비 이런 거 하나 만들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텍스트를 넣었다. 그럼 얘는 밑에 나오는 거죠. 얘가 만약 앱솔루트면 너는 빠져봐. 아, 얘는 이렇게는 예시가 안 되네. 내비 섹션이 앱솔루트 유형인데 이 안에 내비 이걸 어떻게 보여드리면 좋을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비를 바깥에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지금 내비에 제가 분명히 텍스트를 입력을 했죠. 근데 얘 왜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이거? 네, 섹션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내비를 마진 탑을 한 1000픽셀 줘보겠습니다. 뭐야?
낮은 탑을 1000픽셀 네비한테 줬는데 왜 넌 같이 갔니? 왜지? 너 왜 같이 떨어져? 진짜 유령인가? 네비 얘를 그러면 위에다가 놔볼게요. 그리고 다시 나왔다. 앱솔루트인데 얘가 탑 0을 주면 가려버리죠. 얘도 유령이니까. 근데 릴레이티브가 되면 탑 0이 이제 본인 위치 기준이었으니까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을 거고, 얘를 위로 올리려면 이제 마이너스를 주게 되는데, 이래도 가리긴 가릴 거예요. 왜냐면 어거지로 움직인 거니까. 근데 어거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애초에 가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것도 사실 완전 적절한 예시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좀 더 활용을 하다 보면은 더 적절한 예시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앱솔루트, 릴레이티브, 이거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잘 아시면 돼요. 우리가 2차 메뉴, 3차 메뉴를 만들려고 할 때 이게 필수로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은 이런 건데, 지금 2차 메뉴가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 애가 막 우리가 얘를 이 1차 메뉴 아이템 1한테 종속시켰다고 해서 얘가 이 모양을 이쁘게 가지고 태어날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앱솔루트 주고 릴레이티브로 가두고 이런 작업을 해야 딱 여기에 위치를 해요. 얘를 유령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막 이상하게 여기저기로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치를 잡을 때, 그 포지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뜻이 위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지션은 위치 잡을 때 쓰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앱솔루트랑 릴레이티브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잘 아시면 되고, 스태틱은 딱히 알 필요가 없는 게 그냥 기본값이니까. 일반적인 상황이 다 스태틱인 거니까. 그리고 픽스드라고 하나 더 있는데, 얘는 지금 제가 언급조차 하지 않았죠. 얘는 왜 그런 거 하면 나머지 모든 속성이 얘랑 똑같아요. 앱솔루트랑 다 똑같은데 딱 한 가지만 달라요. 근데 얘가 다른 거는 조금 더 뒤에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정말 간단하고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로 쉬운 거라 사용할 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얘가 여기 있는 위치? 얘가 그러니까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이 티셔츠가 유령인데 부모가 유령의 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바깥으로 막 뛰어다니고 놀다가 부모가 이제 집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럼 집 밖으로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부모 기준으로 갇힌 겁니다. 여기다가 앱솔루트를 주면 얘가 위에 있는 이유? 얘가 위에 있는 이유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이게 Z인덱스에 들어가면 나올 개념인데, 이제 얘네가 이제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태그가 쓰여진 순서대로 화면이랑 가깝게 태어나요. 지금 이미지가 얘보다 먼저 태어났죠. 그러니까 얘가 뒤에 가 있는 거예요. 늦게 태어날수록 화면이랑 가까워집니다. 화면이랑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티셔츠 밑에다가 아니다, 이걸 바꿔보죠. 이걸 바꾸고 섹션이 유령이고 티셔츠, 잠깐만, 이거는 이미지한테 유령을 줘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럼 이미지한테도 유령을 한번 줘볼까요? 어떻게 되려나? 포지션 앱솔루트, 티셔츠 위로 이미지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미지가 늦게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이미지가 유령이 됐는데 너는 왜 부모를 무시했니? 여기가 집인데? 아니요, 얘가 앱솔루트 유령인데 지금 어쨌든 유령의 집이잖아요. 얘가 이거? 앱솔루트도 유령의 집이에요. 유령이자 유령의 집. 얘를 릴레이티브로 바꾸면 똑같은데? 이건 이미지가 가지는 특징인가? 일단은 얘를 다시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바꾸면
티셔츠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건 그냥 Z인덱스에 대한 개념이에요. 늦게 태어난 놈이 더 앞으로 나온다. 튀어나온다. 순서를 바꾼다기보다는 Z인덱스로 컨트롤을 하죠. 태그의 이 순서를 바꾸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스타일 속성 안에서 Z인덱스라는 속성을 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애가 위쪽으로 더 올라올 수 있게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안 알려드린 게 뭐가 있지? 이거 한번 해봐야지. 지금 이 div한테 3.0 라이트 0이 아니라 레프트 0을 준 다음에 아니다. 얘를 빼고 라이트 50% 그리고 바텀 얘도 50% 3.0 레프트 0이 필요하겠군요. 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아까 이미 해봤던 거긴 한데 픽셀로 해봤다면 이번에는 퍼센트로 정확하게 4분할을 시킬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티셔츠라는 글자는 의미가 없으니까 둘, 셋, 넷, 4개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NTH 차일드 같은 걸로 그냥 해볼까요?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인데 여기서 둘째를 골라내겠습니다.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둘째가 div 면인데 이러면 돼요? 지금 제가 원하는 건 얘를 고르는 거예요. 이거 안 되죠? 셋째로 가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지금 첫째는 이미지입니다. 둘째가 얘고요. 우리가 보고 있던 셋째는 다른 애겠죠? 자, 근데 지금 일단 요것만 봤을 때 div한테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머지 div들은 안 보일까요? 얘네가 겹치는 게 가능하니까 완벽하게 여기에 겹쳐 있는 거예요. 4장이 div 4개가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위치에 그대로 다 겹쳐 있다. 완벽하게. 그래서 그거를 밖으로 꺼내 볼 겁니다. 지금부터 그거 해볼 거예요. 세 번째 얘를 골라낸 다음에 탑을 한 10% 아니다. 좀 더 과감하게 20% 그리고 레프트를 한 20% 여기까지만 주면은 안 되겠죠. 잠깐만, 이러면 사이즈를 정해놓고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밀리긴 밀렸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20으로 가도 되겠다. 20, 20 그리고 라이트를 40 그리고 바텀을 40 달러는 뭐야? 네, 바꿀 겁니다. 네, 왜 이렇게 나왔니?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로 또 왜 이렇게 깨졌어? 위에서 20 여기서 20 이거 퍼센트지 참. 얘가 지금 정사각형이 아니라서 이쁘게 안 깨지고 있는 건데 그럼 정사각형을 만들죠. 이미지는 이제 뺄게요. 빼고 이것만 가지고 합시다. 다시 둘째로 바꾸면 되는 거고 이미지 빼버리고 얘를 높이를 자 지금 근데 보세요. div들 싹 다 사라졌죠. 이거 왜 그래요? 섹션이 높이가 없죠. 그럼 색 부모가 가지는 영역이 없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얘는 퍼센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가지는 거예요. 크기를. 그럼 부모가 높이가 생기면 해결이 됩니다. 이거는 한 500 정도로 놓고 이렇게 놓고 얘를 20만큼 밀었고 바텀 40이 얘가 픽셀이구나. 너무 작은데? 얘가 10이 돼야 크기가 좀 맞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20으로 늘리고 얘를 30으로 갑시다. 그럼 좀 더 내려올 거니까. 자, 지금 둘째 얘가 이 배경색 파란색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얘한테 너 이만큼 이동해 라고 해서 이만큼 지금 이동한 거예요. 겹쳐있는 거 보이죠? 근데 아직도 왜 노란색이 위에 있어요? 둘째가 더 늦게 태어났으니까 얘보다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얘가 아직도 밑에 있지? 셋째, 넷째 나왔습니다.
첫째보다는 앞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셋째, 넷째가 아직 가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셋째, 넷째도 똑같이 얘를 빼볼게요. 셋째한테는 그린,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나왔죠? 아직 넷째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넷째 가져올게요. 넷째는 라스트 차일드 같은 걸로 써도 되겠지만 일단 그냥 핑크, 눈이 안 아픈 색깔 최대한. 그래서 40으로 늘어나고 얘가 10으로. 자, 보이세요? 첫째도 아예 맞춰줍시다. 균등하게. 네, 10, 10, 40, 40. 그럼 좀 더 깔끔하게 쫘라라락 나왔죠. 자, 첫째부터 기본 우리가 DIV한테 준 얘가 갖고 있는 골드, 모든 4개가, 여기 있는 4개가 다 골드가 처음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콕콕 집어가지고 둘째를 블루로 바꿨고, 셋째를 그린으로 바꿨고, 넷째를 핑크로 바꿨죠.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근데 얘 바꾸는 건 의미가 없겠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걸로 골라놔가지고 이렇게 겹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Z 인덱스를 좀 간단하게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한번 골라보세요. 여기서 핑크는 이미 화면에 풀로 나오고 있으니까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중에 누구를 맨 위로 올려볼까요? 파란색? 오케이. 파란색을 Z 인덱스라고 해서 1 주면 올라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다음에 초록색을 다시 맨 위로 끌어올려 볼게요. 초록색은 셋째죠. Z 인덱스 1 주면 올라와요. 자, 근데 보세요. 둘 다 1이에요.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이거 보고 한번 유추해보세요. 둘 다 1인데 왜 초록색이 위에 나올까? 둘이 값이 같은데. 초록색이 셋째니까. 초록색이 셋째니까 얘랑 똑같은 값을 가졌지만 얘가 이기는 거예요. 초록색이. 파란색보다 애초에 위에 있는 애잖아요. 그럼 똑같은 위상이 되었다라고 하면 얘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초록색이 위에 나오는 건데, 자, Z인덱스는 사실상 모든 특성 값이 상대값입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0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0보다만 크면 이 0을 가지고 있는 애들보다는 위로 튀어 올라와요. 근데 내가 이렇게 준 애보다 더 위로 올릴 거야. 그럼 얘보다는 적어도 1이라도 커야 돼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파란색이 똑같이 1이 들어갔는데도 지고 있잖아요. 얘를 다시 얘 위로 올리려면 얘한테 1이라도 큰 값을 줘야만 해요. 상대값이에요. 절대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도 결과가 똑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9999 8 주면 안 변해요. 얘보다 1 작으니까. 근데 여기서 얘가 똑같아지면 다시 초록색이 위로 올라오는 거죠. 상황 이해되실까요? 무조건 상대값이에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노란색을 위로 올리겠다. 이 노란색을 맨 위로 올리겠다. 그럼 얼마를 줘야 돼요? 10만을 줘야 돼요. 근데 얘한테 주면 안 되니까 이거 하나 만들죠. 얘를 이렇게만 주면 못 올라와요.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은데 얘네들이 더 늦게 만들어진 애들이니까 얘보다 올라가려면 1십, 100천만, 10만 하면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치값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상대값이기 때문에 얘보다만 크면 되고 얘보다만 크면 되고 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실무에서 보통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이아웃을 잡고 디자인을 짜는 동안에 Z인덱스를 줘야 되는 상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면 웬만한 구조를 레이아웃을 딱 짜놓으면 이걸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구조대로 쌓이게 보통 만들어요. 보통. 사실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더 앞으로 튀어나오게 애초에 구조를 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 근데 이제 레이아웃이 이렇게가 하나래요.
근데 여기에 레이아웃이 이만큼 또 있대요. 이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여기서 얘가 자꾸 얘한테 숨는데요. 근데 얘가 얘보다 위로 올라갈 수는 없대요. 이런 상황에서는 얘를 어거지로 꺼집어내야겠죠. 그럴 때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내가 이 화면에서는 이 버튼, 예를 들어 하나의 버튼이에요. 이 버튼이 절대로 다른 애들한테 안 가려졌으면 좋겠다. 이럴 때 그냥 이런 애 하나 꼭 집어가지고 9999 보통 이렇게 줘요. 이러면 의도 표시도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가리지 마라잉. 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통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게 한두 개 정도는 있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실제로 이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디자이너가 퍼블리싱을 해서 줬어요. 그걸 가지고 개발을 열심히 하다가 기능을 막 만들고 있는데 이제 어떤 버튼을 클릭했을 때 무슨 창이 하나가 나와요. 근데 이 창이 얘를 가리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자꾸 얘를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얘 그냥 이것도 버튼 하나죠. 얘를 CSS로 선택자로 타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구조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뒤에서 얘를 찾아가는 게 쉽진 않거든요. 물론 까보면 다 나오긴 하지만 귀찮아가지고 인라인 CSS 여기다가 그냥 스타일 주는 거 있죠. 그걸로 Z인덱스 열어서 9999 박아놨어요. 그럼 절대 안 내려가요. 얘는. 이 입체 XYZ 이 축으로 가늠되는 상황 속에서는 이 버튼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화면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미. 이걸 입체적으로 봤을 때 화면이 밑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이 버튼은 저 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계속 데이터가 쌓이는 거니까 얘가 가려질 일이 없는 거죠. Z인덱스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덱스들을 다 떼놓고 보자면 이렇게 되는 게 우리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노랑, 파랑, 초록, 핑크예요. 노랑 이렇게 있고요. 파랑 이렇게 있는 거고요. 초록 이렇게 있는 거고요. 핑크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포지션이라는 걸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유령화가 돼서 겹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인덱스에 대한 개념, Z인덱스에 대한 개념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어야만 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예제 같은 거 풀어보고 할게요. 얘는 둘째부터 잠깐만 이거 했잖아. 얘 말고 아니지 얘가 50 맞는데? 얘가 0 아니지 반대가 돼야지 그죠? 4분할 이 퍼센트를 50이 아니라 33으로 한다? 9분할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화면이 더 크다 몇 분할이든지 간에 퍼센트만 따져보면 완벽하게 분할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 퍼센트로 사용하면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어도 모양은 좀 직사각형으로 나오겠지만 분할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여기 문제 나올라나? 이게 아니잖아. 여기 4분할 얘도 4분할 여기서는 안 나오네. 이게 잠시만요. 그냥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를 제가 섹션을 좀 줄일게요. 이 정도로 좀 줄여놓고, 줄여도 어차피 우리가 퍼센트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분할은 유지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완벽하게 수평수직 가운데 정렬을 좀 해볼게요. 자, 이거 그냥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라면 지금 섹션이 어차피 유령이니까 얘를 가지고서 뭐 여기 적당히 위치 이렇게 왼쪽으로 이만큼 밀어, 위에서부터 이만큼 밀어 해서 잡으면 되겠죠. 근데 단순히 그렇게 잡으면 화면이 늘어났을 때 유지가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을 할 거냐면 그냥 얘한테 줘야겠다. 얘한테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 안에는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트랜스폼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뭔가 변형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변화를 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형태를 변환한다 라는 얘기고, 여기서 우리가 이런 값을 쓸 겁니다. 트랜슬레이트 x. 근데 여기 그냥 만들면 소문자 x거든요. 이거 그냥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옛날부터는 보통 관례적으로 얘를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저도 그냥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이런 거 한번 줘볼게요. 얘 어떻게 됐어요? 옆으로 100픽셀만큼 갔죠? 대충 우리가 이제 100픽셀을 눈대중으로 알 수 있어요. 이 정도 100픽셀만큼 옆으로 갔어요. 600만큼 갔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값을 주는 만큼 얘가 이쪽으로 가죠. 그쵸? 그러면 제가 마이너스 100 이런 걸 주면 이쪽 왼쪽으로 갔네요. 그럼 얘는 기준이 어디예요? 자기 본인이 있던 곳, 본인 현재 위치였던 곳. 얘를 주기 전 얘가 나오고 있던 이 위치 기준이에요. 잠깐만, 아니다. 얘는 그냥 그겁니다. 이 화면 끝. 화면 끝? 얘는 그냥 화면이 맞습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줄 게 아니라 50% 줄 거예요. 뭐야? 화면이 아니었어? (50%) 왜 이거밖에 안 갔지? 잠시만요. 이상한데? 얘가 잠깐만요. 제가 지금 한 가지를 착각하고 있었네요. 가르쳐 드리려고 했던 거를 지금 다른 걸로 착각하고 이걸 하긴 할 건데, 이걸 먼저 할 게 아니라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이거부터. 얘 위치를 탑에서 50만큼 밀고요. 레프트에서 50만큼 먼저 밀게요. 네, 이래놓고 여기서 조정을 해야지. 맞아요. 자, 얘가 지금 위로부터 50%만큼 그리고 왼쪽으로부터 50%만큼 이라고 했어요. 근데 50%라는 건 정확하게 반이죠. 지금 심지어 얘가 지금 앱솔루트잖아요. 그럼 화면 기준으로 50%니까 정확히 가운데가 맞겠네요. 근데 얘 지금 가운데 있어요? 아니죠. 얘가 가운데 있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얘는 가운데에 잘 있어요. 누가? 얘가. 네, 왼쪽 상단 모서리 기준으로 얘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점이 위에서부터 50%만큼 잘 이동한 거고요. 왼쪽에서부터 50%만큼 잘 이동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총 몇 픽셀이에요? 200인가요? 네, 보더까지 220이에요. 그쵸? 이것까지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를 가지고서 이동하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자, 지금 화면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눴을 때, 적당히 나눴다고 했을 때, 이건 너무 삐뚤어졌는데 이렇게 가운데를 못 찾아가지. 자, 그냥 적당히 나눴다고 했을 때, 자, 얘가 여기가 지금 맞다고 해볼게요. 둘이 맞닿아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지금 얘는 왼쪽 위 모서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만큼 우하 편향되어 있는 거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기준점이 왼쪽 상단에 있으니까. 그럼 얘를, 이 빨간 네모를 정확하게 여기에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왼쪽으로 얼만큼, 위로 얼만큼 가야 돼요. 그쵸? 제가 지금 픽셀 220이라고 했으니까 왼쪽으로 110만큼, 위로 110만큼 가면 되겠죠. 한번 보내볼게요. 얘를 마이너스 110 픽셀, 일단 왼쪽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건드리는 건 X축에 관련된 거였고, 트랜슬레이트 Y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얘한테 마이너스 110 픽셀. 자, 어때요? 이제 진짜 정렬이 된 거죠. 유지되는 거 보이세요?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 이유, 퍼센트로 밀고 있으니까.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법상 구분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문법이 이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구분자 없이 띄어쓰기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대문자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랬죠? 얘는 진짜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관례상 옛날부터 이렇게 대문자로 많이 썼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게 익숙해서 눈에 더 잘 보여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 자, 근데 이거 지금 정렬을 하긴 했어요. 좋은 방식일까요?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왜 아닐까요? 그렇죠. 이 본체의 크기가 바뀌어버리면 얘는 더 이상 정렬을 못할 거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50%. 근데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주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러면 이 본체 크기가 이렇게 바뀌어도 가운데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너비, 뭐 위치 이런 거 할 때 내가 이 위치를 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잘 지켜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퍼센트를 잘 활용하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지금 얘가 이렇게 우하 편향되어 있던 거를 반대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니까. 상황 이해되시죠?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완벽하게 정렬하는 방식이고, 사실 정렬하는 방식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뭐랄까 억지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걸 빼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를 안 줘버릴게요. 그리고 이거 정렬한 거 아닌가요? 그쵸? 이거 정렬된 거예요. 완벽하게 위아래 10%씩 다 밀고 있을 거니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대신에 얘는 우리가 콘텐츠의 크기를 우리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둘 중에서 좀 더 용이한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하시면 된다 라는 개념이고요. 일단 포지션을 다루는 데 있어서 보여드릴 만한 것들을 웬간한 건 다 보여드린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 문제를 제가 열어드릴 겁니다. 자, 포지션 예제 버전 1, 2, 3, 4 이 네 가지를 다 한번 따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풀어볼 문제가 더 있습니다. 포지션 쪽은 예제가 아주 많아요. 자, 뭐가 상당히 많아졌죠? 이거를 한번 쭉 처음부터 예제부터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면서 이런 것도 한 번씩 직접 만들어 보시고, 이거 그냥 보지 마시고요.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거 그냥 띄워놓고, 이거 따로 예시가 지금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따라해서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이런 거 그냥 순서대로 쭉 하라는 대로 해서 나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마지막 6개 배열하는 문제까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쭉 이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